자, 에코프로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4시 45분인데 자, 오늘 에코프로가 주가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오늘 저는 눌림목 자리가 오히려 나와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왜냐면 자, 오늘 저녁에 뭐가 있어요? 10시 반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어요. 그죠? 자, 발표 전에 오늘 증시가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설날 연휴가 미국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장이 열렸는데 테슬라가 어제 2.8%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2차 전지는 오늘 눌림목 자리가 나와야 정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2차 전지 쪽에 좀 애매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뭐 상승도 아니고 큰 하락도 아니고 뭐 그동안에 좀 올랐었던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 좀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주는 모습들 딱 보여주는데 그러면 에코프로는 오늘 주가가 빠졌지만 사실 CPI 발표가 끝나면은 오늘 밤에 끝나면 내일 급반등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내일 장 초반에 만약에 살짝 빼더라도 다시 끌어올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CPI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가족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내용 설명드리면 자, CPI 결과는 뭐 어쨌든 간에 좋게 나오면 좋겠죠. 좋게 나온다는 게 뭐예요? CPI라는 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잖아요.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올수록 인플레이션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어떤 판단할까요? 금리 인하를 좀 앞당겨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까지 낮게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동일한 수준 또는 약간 하락한 수준 요 정도만 나와주더라도 괜찮아요. 조기 금리 인하 안 돼도 돼요. 자, 왜 그러냐? 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주에 끝났어요. 왜냐면 FOMC 통해서 지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조기 금리 인하 계획 없다 얘기해서 주가 급락 나왔죠. 그렇죠? 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FOMC 이후에 또 연준의 의원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도 금리 인하 어렵다 하락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경제지표 발표 있었어요. 그때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니지만 서비스업 물가지수라든지 제조업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결과값에 따라서 금리 인하 어렵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할 건데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조기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끝났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CPI 발표가 나면은 또 조기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이미 반영이 끝났다라니까요. 그죠?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발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발표긴 하지만 이미 일정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시장에서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발표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CPI 결과값은 이미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발표가 끝나면은 그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Why? 왜 올라갈까요? 자, 그동안에 한 2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FOMC 있었죠. 그리고 연준의 여러 가지 의원들의 발표가 추가적으로 있었고 경제지표들 발표가 있었고요. 작년 경제지표, 올해 1월달 경제지표,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미국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죠? 빅테크 기업들. 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강했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불확실성이 강할까요? 당연히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기 전에 그죠?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시장은 그렇게 항상 반응을 해왔다. 몇십 년 동안. 그죠? 미국 시장 100년 동안 그렇게 반응을 해왔어요. 불확실성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이번 주예요. 이번 주. 다 끝났어요. 오늘 CPI 발표 끝나면은 끝나요. 2월 달에 이제 3월 달 동시 옵션 만기까지는 2월 달에 이슈가 없어요. 크게. 그러면은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에코프로가 오히려 오늘 발표 끝나면은 이번 주에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추세적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올해 2024년에 추세적 반등은 좀 어렵다. 25년 정도가 와야지만 추세적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24년에는 변동성 있는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정의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락의 흐름 속에서도 A, B, C 파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전에 엘리어트 1파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러면 지금 나오는 거는 엘리어트 조정의 2파동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의 2파동도 하락의 파동에서 A, B, C파동, 상승의 B파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수익을 내거나 최대한 원금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죠. 이거를 일단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A, B, C파동까지 다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엘리어트 3파동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 올해 하반기 정도, 내년 초, 올해 말, 요 정도가 되겠지만 3파동이 반드시 나와줄 것이다. 자, 이 부분들까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제 노력과 수고를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 물론 에코프로 머티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위에 쭉 올려보시면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에코프로 관련해서 우리 가족분들 800명 가까이 입장을 하셨고,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을 하시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에코프로를 올바르게 대응하는 거. 그죠? 그냥 어그로송에 어떤 무조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대응들을 도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B파동의 어떤 상승파동, 맥점, 그리고 엘리어트 3파동의 맥점을 정리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후속주, 추천주를 또 드리고 있는데, 이미 이 종목들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중장기 종목들,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과 단기 종목들 두 가지 유형으로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2023년 10월 25일,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드린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이 두 종목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드렸고요. 그죠? 중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가져가라. 그리고 5분할 매수를 권장했어요. 5분할 매수. 자, 5분할 매수가 뭡니까? 5번에 걸쳐서 분할로 매수해라. 하락의 눌림 구간 분할로 매수해라. 디테일한 전략들을 잡아드렸어요. 그죠? 하락의 눌림 구간에서 사라. 자, 이런 디테일한 전략을 10월 25일 날 저녁 10시 50분에 딱 올려드렸는데, 지금이 딱 5개월이 지났죠. 5개월. 자, 5개월 후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한미반도체. 제가 6개월 이상 투자를 했는데 급등이 나왔죠. 자, 급등이 나왔는데 언제 추천드렸냐? 10월 25일이면은 이날인데, 이날 저녁에 추천드렸죠. 저녁에. 그래서 10월 26일부터 매수를 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부터 매수할 수 있었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하락의 눌림목 구간에서 5분할 매수해라. 기억나시죠?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락의 눌림목 구간이 어디예요? 자, 이 자리.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왔죠.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하락의 5분할 매수 타점이 나와줬어요. 정확한 맥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급등 쏘아 올렸다.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하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입장하시면 에코프로를 우리가 정확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면서 최대한 우리가 정확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에코프로가 지금 힘든 시간에 있지만 우리가 반등 자리와 또 엘리어트 3파동을 기다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릴 거고, 에코프로 외에 추천주, 후속주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까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입장하시면 제가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랑 한국조선해양을 보여드렸는데 이거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새로운 종목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미리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 흐름이 오늘은 좀 눌렸지만 반등의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얘가 눌리는 자리가 이 구름대 매물에서 또 눌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이 구름대 매물을 뚫지 못하고 계속 꺾이는 모습 보여줬어요. 뚫지 못하고 꺾이고. 근데 저는 이번 자리에서 그렇게 바로 꺾이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 구름대 매물을 한번 뚫어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지금 딱 시기적으로 요 정도의 파동이 B파동이라 보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죠? B파동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엘리어트 파동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데 A, B, C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사이까지는 한 번 정도 쳐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과정이 엘리어트 1파동 구간이었고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이제 A, B, C파동 이 구간이요. 그러면 C파동이 끝나면은 사실 이 조정이 끝났다 보시면 돼요. 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엘리어트 3파동인데 엘리어트 3파동은 조건이 뭐냐면 1파동의 고점인 153만 9천원짜리 뛰어넘어줘야 돼요. 엘리어트 3파동에서. 그죠? 153만 9천원짜리를 뚫어줘야 되는 파동이 엘리어트 3파동이에요. 얘는 반드시 나와줄 거다. 근데 올해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올해 하반기 말부터는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엘리어트 2파동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돼야지만 에코프로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 가족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박순혁 작가님 영상도 보실 거고 뭐 2차전지 전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올해 2024년 주도할 주도주가 뭘까요? 주도주. 한눈에 보더라도 알겠죠? 반도체. 그죠? 얘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AI랑 로봇이에요. 그리고 반도체도 사실 AI랑 밀접성이 있는 반도체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2차전지랑 반대되는 종목들이에요. 2차전지 섹터랑 어떻게 되면 대항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2차전지가 작년에 사이클이 좀 크게 나오고, 그죠? 슈퍼사이클 비슷하게 좀 나와줬고, 반도체랑 AI 로봇이 올해 슈퍼사이클 비슷하게 나와주면은 사실 얘네가 풀이 꺾이는 시기에 2차전지의 수급이 좋아질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2차전지는 올해 조정장이 좀 상반기에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장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튀어 오름이 있어요. 튀어 오름. 뭐 하락도 A, B, C 파동이 있듯이 이 B 파동에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이거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추세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는 올해는 좀 어렵다.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2차 전지가 왜 올해 어려울까요? 지금 전기차는 과도기에 들어갔어요. 과도기. 자, 이게 뭐예요? 자,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이 산업이 딱 잭팟이 터졌을 때 이 기대감과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미래 가치. 처음에는 항상 미래 가치를 먼저 따져요. 실물이 완전 다 커지기 전에 미래의 실적이 이렇게 발표될 거야. 컨센서스가 이렇게 될 거야. 굉장히 이런 미래 가치의 어떤 가능성을 높이거든요. 그 시기가 사실 재작년과 한 2020년 요 정도 시기였어요. 그게 잭팟이 터진 게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그 실제로 매출이 나면서 와, 요 정도 매출이면은 2025년까지 2030년까지 요 정도 매출이 나겠네? 이게 터졌었는데 지금 갑자기 쑥 죽었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전기차가 망해서? 아닙니다. 망해서가 아니에요. 과도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 그 스마트폰, 그죠? 90년대는 아니죠. 2000년대죠. 스마트폰의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의 스마트폰 누가 그
사업을 먹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애플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 모토렐라였나? 그죠? 노키아, 블랙베리, 뭐 LG,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뭐 핸드폰들 많았어요. 그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됐어요. 그 이상까지도 약간 듣도 보도 못한 막 그런 기업들도 있었는데 그 시장이 뭐였냐면 스마트폰 와 이거 대박이다. 그죠? 와 이건 혁명이다.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썼어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뭐예요? 보급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구매하는 그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침투율이 높아지던 시기가 실제로 인프라가 깔리고 나서 그때부터 높아졌어요. 그죠? 인프라 깔리고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 과도기를 지나고 나서 갑자기 붐이 일어났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막 그 기업들 있죠. 스마트폰 개발한 기업들 막 급등했어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막 모토로라, 블랙베리, 노키아 겁나 올라가고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구매율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그죠? 그리고 당장 스마트폰 사도 내 주변에 상대방들이 스마트폰이 없어. 뭐 어차피 문자로 통화로 대화해야 돼요. 그죠?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 가지고 대화 못 한다고요. 이해가 되죠? 양방향으로 얘가 스마트폰을 써야지만 가능한데 안 쓰니까 사실 뭐 크게 중요도가 없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지. 근데 점차 이제 3G망 뚫리고 LTE망 뚫리니까 그때부터 스마트폰 막 쓰기 시작했죠. 그죠? 이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죠? 전기차에 대한 뭐 안정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배터리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어떠냐면, 아, 좀 더 지켜봤다가 전기차 좀 안정화되면 그때 살까? 아, 지금은 좀 애매한데, 그냥 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생각보다 빨리 안 커지고 있어요. 전기차의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지지부진한다. 그래서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 뭐 테슬라 실적 쇼크 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스마트폰 때도 그랬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고 극복하면은 결국에 뭐예요? 붐 곱하기 10배짜리 붐 온다는 거예요. 10배짜리. 이게 뭐예요? 과거의 2차 전지가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가지고 주목받으면서 작년에 슈퍼사이클 나오고 실제로 실적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슈퍼사이클이 나왔듯이 에코프로가 완전히 급등 나왔잖아요. 폭등 나왔잖아요. 1000%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랬듯이 이 지금의 어떤 과정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게 된다면 그 이상 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이겨가는 어떤 과정. 그죠? 내연기관차의 침투율을 전기차가 뺏어오는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과정이 극복이 된다면 이해가 되셨죠? 그때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2024년에는 솔직히 힘들다. 왜? 그거를 극복하는 시간이에요. 극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반기 한 후반이 돼서야 한 11월, 10월, 11월, 12월 요쯤 돼서야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좀 다시 한번 활기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계속 에코프로에만 매달릴 수는 없어요. 뭐 로봇이라든지 AI, 또 AI 반도체 이런 쪽도 좋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종목들 잘 따라오셔야 되고 에코프로는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반기는 좀 힘들다. 대신 변동성 있는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 있는 반등. 그죠? 얘가 떨어질 때도 한 번씩 튀겨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타이밍에 우리가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전략들도 있겠고요. 물론 완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타이밍에 뭐 본전이 온다 아니면 수익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매도를 하고 다시 얘가 C파동 나왔을 때 그죠? C파동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저점에서 다시 잡는 전략도 물량을 모아가는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좀 크게 봐야 돼요, 우리가. 그죠? 뭐 여기서 짧게 뭐 1파, 2파, 3파, 4파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순 엉터리예요, 엉터리.
에코프로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긴 호흡으로. 이게 1파동이고 이게 조정이 2파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3파동 나올 거고 4파동 5파동 크게 볼 거예요. 한 5년 정도 이상 요 정도를 보면서 우리가 큰 파동을 이렇게 흐름을 탄다 생각하고 가져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나는 뭐 5년까지 좀 어렵고 엘리어트 3파동에서 승부를 내고 싶다. 그러면 2025년에 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한 1년 정도 승부를 볼 수 있어요. 이때 엘리어트 3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때 승부를 보고 나와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죠? 지금은 사실 떨어지는 어떤 흐름이 맞아요. 추세적으로는 하락 2024년 상반기 하락이고 어떤 변동성 있는 흐름 안에서는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상승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떨어질 거예요. 추세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떨어지는 흐름이 있더라도 저점을 잡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올지라도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게 이런 차트죠. 그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튀어오르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딱 튀어오를 시기예요. 그러다 또 꺾이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시나리오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이번 주에 좀 상승장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 흐름 안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들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식에너지 영상을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 또 엘리어트 3파동까지 우리가 노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 영상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2024년에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들과 종목들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웬만하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대응 받는 걸 권장드리겠고요. 자, 이해가 잘 되셨으면 딱딱 이해가 잘 됐음.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옴.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댓글들로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너지 채널 소통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에코프로 대응가 지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정확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거고 후속주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와 그리고 에코프로 대응까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